안녕하세요, 포베이브입니다. 겨울철에 다들 안전 라이딩 잘하고 계시죠? 오늘은 전 국민의 스테디셀러 스쿠터, 바로 혼다의 PCX입니다. PCX라 하면 바로 떠오르는 건 배달용 오토바이인데요.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배달을 하며 들어가는 유지비가 적어야 하는데, 가장 많은 분들께서 PCX를 선택하시는 데는 그 이유가 있죠. 오늘은 배달계의 황태자 PCX 바로 시작합니다. 혼다의 PCX는 2009년 출시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출시하자마자 운전면허만 있더라도 주행이 가능하다는 쉬운 접근성과 더불어 혼다의 내구도와 함께 연비까지 좋아 큰 인기몰이를 하였습니다. 외형도 빅스쿠터라 하기에는 크진 않지만 반대로 소형 스쿠터보다는 큰 딱 적당한 크기로도 좋은 평가를 받았죠. 다만 시트 안의 공간이 빅스쿠터에 비해 작은 편이고 발판 중앙에는 주유구 때문에 뭔가 올릴 수는 없는 형태이기에 킥 서비스용으로는 그다지 인기를 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반대로 탑박스나 배달통만 장착하면 연비면 연비, 내구도면 내구도, 정비성이면 정비성, 뭐 하나 빠진 거 없는 배달계의 팔방미인이죠. PCX의 탄생 계기는 당시 급변하던 경제 환경의 영향이 컸습니다. PCX가 탄생하기 이전 시대의 일본에서는 막삼과 같은 길고 낮은 형태의 고배기량 빅스쿠터가 큰 인기였습니다. 일본의 경제 호황에 끝물에 탄생한 고배기량 빅스쿠터들은 투어링 용도에 알맞았죠. 하지만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제가 불안정해지고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막삼과 같은 연비가 좋지 않은 고배기량 스쿠터들의 열풍이 사그라들었고, 경제적인 분위기에 맞추어 연비가 좋은 소형 스쿠터들이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혼다는 시장 분위기의 니즈에 맞춘 빅스쿠터 고유의 고급스러움과 편안함을 가짐과 동시에 연비까지 좋은 스쿠터를 개발하게 되었고, 그렇게 탄생한 스쿠터가 바로 PCX입니다. 가장 큰 라이벌로 손꼽히는 야마하의 NMAX도 있는데, 당시 PCX에서는 없던 ABS를 탑재하며 각광받았으나 야마하 특유의 주행 밸런스로 인해 편안함보다는 다이나믹한 주행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엔진의 완성도와 내구성 측면에서는 혼다에 뒤처진다는 평가가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로도 125cc 스쿠터 중에서는 부동의 투탑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전 9세대의 연식들은 이미 배달용으로 쓰이던 차량들은 키로수가 많아져 매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 가장 많이 보이는 4세대의 PCX를 보자면 21년 유럽 혼다에서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이전 연식과의 큰 차이점은 유로5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2밸브 엔진에서 새롭게 설계된 4밸브 엔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외에 ABS와 더불어 혼다 셀렉터블 토크 컨트롤이라 불리우는 기능이 탑재되었는데, 이는 타사의 TCS와 비슷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유로5의 적응으로 인해 이전 연식들의 바이크에 비해 엔진의 성능이 소폭 하락할 것이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었고, 대개는 엔진의 배기량을 소폭 올려서 이러한 문제를 만회하지만, 대한민국의 면허 체계상 125cc 이상이 되면 이종 소형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대체제로 PCX 150이 있긴 하지만 기왕에 면허를 딴 거 좀 더 상위급인 포르자나 X맥스로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이전 연식에 비해 출력이 다소 아쉬운 정도이지 상품성 자체는 아직까지도 딱히 나무랄 곳이 없이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4세대가 막 생산된 21년식의 경우 조립 불량이나 잔고장 이슈가 다수 보고되었으나, 22년식부터는 품질이 안정화되었으니 기왕 보신다면 22년식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새롭게 출시되는 25년형 5세대의 PCX는 24년 11월에 유럽 혼다에서 공개되었습니다. 4세대부터 적용된 유로5 형태의 4밸브 엔진은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여 새롭게 ECU를 조정하고 산소 센서를 장착했습니다. 추가적으로 5인치 LCD 디스플레이와 후륜 디스크 브레이크를 장착했습니다. PCX는 혼다 코리아를 먹여 살리는 밥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개 오토바이를 신차로 뽑기보다는 중고 매물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상당한데, PCX의 주된 목적이 배달이며 배달의 특성상 일정 키로수 이상 되면 폐차를 반복하기 때문에 혼다 코리아에서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신차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큽니다. 재미있는 점은 본래의 목적이 배달 상업용으로 출시된 슈퍼커브는
오히려 베스파와 같이 현대에 와서 클래식 바이크처럼 취급되고 있으며, 반대로 고급 승용 스쿠터로 출시된 PCX는 배달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죠. 심지어 코로나19 때 배달 수요가 폭등하면서 이례적으로 신차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중고가가 신차가 보다 비싼 기이한 현상을 보여준 적도 있었습니다. PCS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연비는 웬만해서는 리터당 40km 이하로 잘 떨어지지 않으며, 요즘과 같이 혹독한 날씨에서 운행하더라도 리터당 30km는 유지해주는 편입니다. 또한 정숙한 엔진으로 발생하는 소음도 적으며 시동 시 조용하고 진동도 적은 편입니다. 엔진의 내구성 또한 입증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전업으로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 엔진 수리를 한 번도 맡기지 않은 상태에서 주행하더라도 15만 km 정도의 폐차를 하는 정도니 엔진의 내구성은 말 다 했죠. 너무 배달용이라는 인식이 박혀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천천히 뜯어보면 상당히 디자인도 준수합니다. 반대로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차량 가격인데요. 125cc급 바이크 치고는 상당히 높은 신차가와 중고가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급인 NMAX보다도 살짝 높은 수준이었지만 NMAX의 가격이 오르며 비슷해졌습니다. 다음은 제동력도 하나의 단점으로 꼽히는데, 라이벌인 NMAX는 2채널의 ABS를 사용하는 반면 PCX의 CBS 모델은 평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 브레이크 튜닝을 하시는 분들이 다수이고, 노면이 미끄러운 날 유독 PCX들의 사고나 슬립 소식이 많이 들리곤 합니다. 오늘은 배달계의 황태자 PCX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살짝 동급 대비 높은 중고가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 수요 때문에 단가가 적은 점, 좋은 연비와 내구성으로 인하여 드는 유지비 등을 생각했을 때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안녕하세요.